네, 반갑습니다. 네, 내교육학과의 장래혁 학과장입니다. 네, 오늘 겨울방학, AI 시대 인간 내적 역량 개발이라는 슬로건으로 3강을 12월에 준비를 했습니다. 1월에는 조금 영역별 혹은 생애 주기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12월에 첫 3강은 인류의 천동설, 지동설에 비견되는 시대 변화이죠. 네, 시대 변화에서 이 시대 변화를 읽는 사람과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과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모든 영역에서. 네, 그래서 1강은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인간 뇌의 특별함, 자연지능 관점으로 조금 러프하게 들여다봤고요. 그저께는 2강은 이제 20세기는 외적 역량이었죠. 지식과 기술의 시대였고, 지덕체의 시대였고, IQ의 시대였고, 그것이 이제 서구의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해왔던, 네, 희직 중심, 마음 중심이었죠. 심리학도 마음을 탐구하고, 마음을 상담했죠. 지금 최신 심리학이 소매틱, 얘기를 하듯이 몸과 마음은 이제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IT 기업들의 기리나들이 동양의 명상에 왜 주목하는가? 네, 이것은 이제 내적 역량 개발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애티튜드, 태도에 대한 거, 회복 탄력성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어떤 태스크가 주어져도 아주 빠르게 해내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한참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30분 집중하면 몸이 근질근질한 아이가 있고, 3시간을 집중하는 아이가 있고, 이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비롯되는 걸까? 예, 감정을 조절을 잘 하는 아이가 있고, 감정이 발현되는 대로 막 폭발하는 아이가 있고, 이러는 것은 어떤 차이 때문일까? 트라우마 같은 위기를 겪고도 넘어서면 PTG라고 해서 포스트 트라우마 그로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대폭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성장,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그건 무엇 때문인가? 외적 역량, 내적 역량. 예, 오늘은 그 좀 핵심적인 더 안으로 들어가서 외부 감각, 내부 감각. 외부 감각은 넘쳐납니다. 네, 지금도 시청각으로 보고 듣고 계신 거잖아요. 스마트폰의 세상 속에서 외부 감각이 넘쳐나서 도파민, 쇼폼, 막 이렇게 넘쳐나는 중독이 너무나 많죠. 잃어버린 것은 내부 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외부 감각 대 내부 감각. 네. 저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BTS 모교로 유명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핵심 경쟁력이 브레인 에듀케이션 대 교육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 이제 내교육의 특성화 대학이고, 유일하게 내교육의 학부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내교육 학사를 부여하는 한국도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뇌기반 교육, 뇌기반 학습은 있지만 뇌교육 자체에 대한 인간의 변화에 대한 영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뇌과학의 연구 성과를 교육 영역에 접목한 정도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뇌교육의 학석 박사, 대학과 대학원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 이제 유엔의 NGO 기관이 있습니다. 이 내교육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유엔 NGO 기구를 갖고 있는 게 또 한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제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한국의 유일한 뇌잡지, 브레인 잡지의 편집장, 올해 20년, 20주년인데요. 이런 뇌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영역에 좀 내가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편집장이라서가 아니라 브레인 매거진은 좀 이렇게 활자로 좀 읽어보시는 습관을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딱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아니야 하면 브레인 매거진의 사이트, 브레인 미디어, GOKR에서 기사들을 볼 수 있으니, 그런데 기사가 굉장히 많아서 네, 좀 잡지에 게재된 기사 중심으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2강 때 했던 걸 축하고 오늘 3강을 소개하는, 네, 브릿지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20세기는 외적 역량, 21세기는 내적 역량의 시대입니다. 이 변화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잘 들여다 보아야 지금 공교육의 이제 전환기거든요.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같은 건물에서 같은 커리큘럼으로 같은 시간대에 다 공부했던 하나의 선생님이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던 시대는 이제 사실 막을 내리고 있고 미래대학이라고 하는 뭐 미네르바 스쿨을 비롯한 또 ASU, 뭐 요즘에 MIT의 혁신을 넘는다는 애리조나 주립대 같은 대학도 온라인 연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다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역량은 내적 역량 개발로 회귀하고 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동안 1강, 2강 들으셨을 테니까, 우리의 뇌가, 여러분의 뇌가 평소에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받는 대상이 현재 나의 뇌 상태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나의 의사결정, 나의 사고 습관, 여러 가지 것들에 나의 오늘 기분 상태, 뭐 이런 거에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그 대상이 가장 큰 영향의 대상이겠죠. 뭐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의 몸이죠. 네, 사람들은 뇌하면 그 쭈글쭈글한 두개골 속에 그걸 떠올리는데요. 그 뇌과학자들의 상당수는 신경계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 뇌는 신경계이기 때문에 몸과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뇌 상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뭐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여러분 스크린, 스마트폰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기본은 여러분의 몸에서 올라오는 그 신호가 네, 여러분의 뇌 상태를 사실상 1차적으로 결정짓습니다. 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네, 기본적으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쉽게 부딪히면 막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인체에 뻗어 있는 말초신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율신경, 뭐 체성신경,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말초신경과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얘기합니다. 기본 말초신경은 몸 전체를 얘기하죠. 몸 전체에서의 여러 가지 감각들은 척수로 가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대로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은 뇌로 올라가고, 그럼 뇌는 뭘 하느냐? 몸의 감각 신호를 받아서 처리해서 운동을 몸으로 출력하고, 감각, 입력, 운동, 출력. 감각, 운동, 감각, 운동. 그래서 그럼 뇌세포의 종류도 감각 뉴런,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이게 섞인 게 연합 뉴런. 기본은 감각 뉴런, 운동 뉴런. 몸과 뇌와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뇌가 직면하고 있는 기본 상태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뇌 상태를 좋게 만들려면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뇌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몸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뇌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뇌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뇌체조 훈련인 겁니다.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진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쭉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뇌를 변화시키는 시작은 몸입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이 OECD에서 놀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배경은 오늘날 생물학, 뇌과학의 발달로 뭐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은 되었으나 현장은 아직도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에게는 좋겠죠. 뭐 한 10% 우리가 좀 학습 기제가 빠르게 발달하고 그런 친구들은 견디겠지만 90%는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일까요? 네, 그래서 이 뇌와 몸은 지금까지 이제 생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뇌 발달 특성이 밝혀지면서 미국도 어, 이 뇌에 대한 연수가 에일리언 브레인, 외계인의 뇌의 상태인 중학교 교사 대상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사로 퍼졌죠. 우리나라도 중등 임용 교원 대상으로 뇌연수가 사실 처음 시작된 게 20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태아기 때 1세, 1세에서 10세. 저기 감각 운동 시스템에 이 수초화 현상이 일어나죠. 네, 미엘리네이션이라는 수초화는
우리 아기들이 처음 태어날 때는 1,000억 개 뇌세포를 기반으로, 뭐 학계에서는 860억 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연결되는 건데 이거를 연결망이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신경세포가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나가는 건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나가는 쪽에 촉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종의 우리로 보면은 전기 그 구리선 같은 거 옛날에 전화선이 구리선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누수가 많이 되잖아요. 누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복을 씌우잖아요. 구리선에. 그것이 나중에 인터넷망 들어가면서 광 케이블까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아이들의 뇌도 막 이렇게 활동을 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거 하면 그 영역별로 광 케이블이 씌워지는 걸 수초화라고 하고요. 이것을 무수신경, 없는 거에서 유수, 생긴다고 해서 유수신경화라고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표가 연령에 따른 유수신경화 순서입니다. 그래서 태아 안에서도 막 움직이고 하니까 감각과 운동이 발달하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첫해 엄청난 발달을 광 케이블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요. 한 10세까지 이제 중간에 이제 6세까지가 아주 1차 셋업이고 그다음에 2차 셋업인데요. 어디 영역 중심으로 발달 지금 수초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표에서 기본적으로 감각 시스템, 운동 시스템이죠.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이것을 가장 잘 발달시키는 방법은 그래서 놀이예요. 놀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느끼고 또 규칙까지 만들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체를 기반으로 서로 협업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몸과 뇌와의 소통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게 놀이 문화입니다. 어릴 때는 많이 놀아야 돼요. 많이 다니고, 많이 움직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두뇌 발달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잠깐 이제 정리 겸 하고요.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기본적인 거죠. 내적 역량 개발에서 마음에서 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이유가 인간 뇌의 근본 기제가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뇌의 근본 기제입니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이니까 움직임이 지금 결여됐죠. 뭐 15개월이 되어서야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요. 계단을 제대로 못 오르는 조금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을 던지면 공을 제대로 못 받는 친구들도 적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고 있어요. 너무나 편리하게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핵심 기제는 코디네이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추운 지방 가면 털이 넓게 자라죠. 네, 더운 지방 가면 털이 빨리 자라죠. 더운 지방 가면 털이 빨리 자라겠죠. 상처가 나면 백혈구가 쫙 모여 들어가지고 네, 자폭을 하고 그래서 딱지가 생기죠. 여러분들 그런 방어 기제가 다 있죠. 그것 역시 항상성 기제입니다. 그건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러한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게끔 하는 우리의 생명 시스템이 있고 그 생명 시스템이 정신의 현상을 만들어내고요. 유지 영향을 주는 거죠. 정신의 상태에. 정과 신, 몸과 마음이 제각기 노는 사람도 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몰입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상태를 기본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우리 인간의 뇌와 몸의 항상성 기제이고, 그것은 나도 모르게 인간의 뇌 시스템이 코디네이팅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팅 하는 기능이 저하돼서 항상성 기제가 흔들리면 정신이 흔들리겠죠. 정신 차려. 정과 신이 원래 자리로 있게 하라 이런 뜻인데요. 우리의 지금 특히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 모드가 되면 이 정신이 차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착각하는 건 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몸입니다. 몸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조절, 외부와 내부의 조절, 물질과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조절, 이 모든 조절은 항상성 기제. 그런데 이게 자동 항상성입니다. 나의 의지가
나의 뭐 어떤 의도가 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체의 항상성이 잘 유지되게끔 뭔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잠을 왜 못 자나요? 뭔가 깨어 있을 때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원래 눈을 감으면 깊은 수면 상태를 가야 됩니다. 딥슬립이 돼야 되는데 왜 잠을 못 자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니 그런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를 관찰해야 되고 무엇이 나의 항상성 기제를 떨어뜨리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하나씩 안 좋은 건 제거하고 부족한 건 늘려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치료 영역이라기보다는 관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했던 얘기는 바로 이거였죠. 지난 시간에 조금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과학과 학문이 제시하고 있는 또 생물종의 진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감정은 마음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 감정의 출발은 마음이 아니라 신체에서 출발하는 거죠. 생물종의 진화에서 어제 지난 시간에 보셨죠? 네, 그래서 이 착각 아닌 착각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내 감정이 출렁거리고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네, 그 감정이 마음 영역이라고 봐서 마음 이론과 마음 상담을 했었죠. 그게 20세기 영역입니다. 지금도 20세기의 이것이 아직까지 이어와서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것을 마음의 영역으로 기본 생각하다 보니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다 보니 풀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아다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마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손에 잡히나요? 그럼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가지고 계속 들어가다 보니 꼬이고 네, 생각은 떠오르고 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 몸 상태부터 체크를 하고 햇빛을 쬐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지 나의 하루에 뭐 이렇게 좀 걸음을 걷는지 네, 몸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 마음 얘기를 감정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좀 보입니다. 정확한 그 감정의 상태가. 네, 요 얘기 조금 드렸고,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외적 역량에서 내적 역량으로, 그래서 우리 빙하 아래쪽에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 자신감, 열정, 뭐 지혜, 뭐 긍정 심리,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빙하 아래쪽에 있는 자기 개념, 특성, 내적 동기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기본 20세기의 기제는 뭐였냐면 빙하 위의 지식과 기술은 교육과 훈련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식 기반 학습 체계, 디덕체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산업혁명 이후로 약 200년간 서구가 엄청나게 체계화를 했죠. 그래서 한국도 그것을 잘 흡수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뭐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강국에 오른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똑똑하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엄청 투자를 하니까요. 받은 게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죠. 그래서 빙하 위의 것을 세계 탑 클래스로 올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인공지능이 빙하 위를 다 대체해 가고 있는 시점에는 이 아래쪽을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은 인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뭐 했습니까? 대안교육으로 비껴나 버렸죠.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서 문제, 감정 별로 취급 안 했습니다. 막 억제해야 될 것처럼 배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정서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배웠습니까? 그런 건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지도 않죠. 감정, 네 감정 네가 제일 잘 다루는 거지 이런 거였죠. 감정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많이 인식을 했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초등 교육 현장에, 중등 교육 현장의 가장 이슈가 감정 문제입니다. 네, 감정은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래쪽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래쪽은 지식과 기술의 교육 훈련으로 될 수가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니 이제 사회 정서 역량이라는 걸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하고 있죠. 사회 정서 역량. 그런데 또 그것도 인지적 방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죠. 감정의 조절력을 인지적 학습으로 키운다? 어불성설이죠. 마치 메타인지 능력이 요즘에 중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메타인지가 학습으로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허상 같은 얘기입니다. 네, 메타인지는 상위인지라서 기초적인 역량이 갖춰지지 않으면 자기 주도성이나 메타인지 같은 건 절대 길러지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자기 주도적이던데요. 그게 공부를 잘해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길러진다기보다 그 안으로 잘 들어가면요. 그 그룹들이 갖고 있는 행동, 아주 반복적인 행동 훈련과 학습의 기제가 적절하게 투입된 반복된 행동 변화에 따른 뇌신경망의 형성이라는 기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냐가 아니에요. 네, 이건 재능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는 셀프 임파워먼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적 역량 개발의 핵심 키는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느끼는 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셀프 임파워먼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너 휴지 주워 이런 게 아니라 너 휴지 줍는 게 어때? 예를 들면 누가 결정하죠? 마지막 의사결정의 주체가 끊임없이 나여야 되는데 나를 잃어버린 시대로 가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가.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네, 내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몸 상태가 균형이 상실되면 나라고 하는 의식을 느끼기 더 어렵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중독의 본질도 뇌 주인 자리를 뺏긴 겁니다. 내가 없는 거죠. 내가 없으니 정보가 뇌 속에 들어와서 그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 역시도 셀프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다 종합하면 결국은 지금 시대는 나를 잃어버린 시대로 가고 있구나. 자, 그럼 나를 되찾으려면, 나를 느끼려면 마음인데요. 네, 나를 느끼는 게 마음인데 마음의 본질의 시작이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몸을 체크하고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게 그래서 시작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잡히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종교인들도 어려운 게 자기 마음 찾는 거. 그거 갖고 오랜 시간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과학은 먼저 몸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 내체적 훈련을 초등학생들도요, 이 교원 연수를 받은 내교육 교사 연수 받은 분들이 한 6개월 한 학기 수업 시작 전에 한 10분, 5분 정도 내체조를 하면요, 네, 아이들이 감정의 출렁임의 변화를 느낍니다. 내체조를 했을 뿐인데. 왜냐? 아이들의 감각이 일단 순수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을 엄청 그 감각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를 빨리빨리 성인보다 더 알아차리기 때문에 모션의 내재적 훈련이 되면 이모션, E 플러스 모션, 이것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몸에 대한 관찰자 의식이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거 했었죠? 네, 인간의 두뇌 발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기 때, 처음 때에는 하지 않았을 때는 뇌에 이런 길이 없습니다. 왼쪽처럼. 근데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뇌 훈련의 기본은 반복이에요. 반복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기본의 뇌 훈련의 기본은 반복된 길을 가면, 길을 만들어내면, 즉, 내외부에 자극을 계속 주면, 오른쪽 길이 생기고 나면 저런 길로 가게 되니, 아주 빠르고, 뭐, 속도도 빨라지고 저기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저의 뇌에 저런 오른쪽 길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수초화예요. 그리고 그게 길이 여러 개가 잘 생기면 패턴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바로 습관이죠. 저런 길들이 만들어지면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커다란 노력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젓가락질을 못할 때 왼쪽 길이었다가 젓가락질에 필요한 오른쪽에 젓가락 길이 생기면 금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된 자극과 훈련이 어느 정도 완숙해지면 오른쪽에 뇌에 회로망이 생긴다. 그 회로망이 이렇게 발전한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단점은 뭐라고 했냐면 정보가 축적되고 패턴화되는 게 신경망의 특성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틀이 형성돼서 마치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의식의 고착화 현상이 많이 생겨서 나이가 들면 오른쪽 길만 주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의도와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죠. 가던 길만 가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두려움은 커지고 호기심은 줄어들고 틀은 강해지고 너 참 답답해 이런 얘기들을 나이가 들면 많이 듣습니다. 10대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듣지 하지도 않죠. 왜? 뇌가 지금 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시작점입니다. 내부 감각과 외부 감각이 있는데 내부 감각은 기본적으로 내적 역량의 내부 감각이에요. 네, 내적 역량에 보이지 않는 내적 역량에서 그 핵심이 내부 감각인데 이 내부 감각을 키운다는 의미는 바로 이 신경망으로 보면 이렇게 신경망이 패턴화가 된 길들이 여러분과 저의 뇌에 쫙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한편에서는 굉장한 역량으로 발휘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이것이 고착화가 되는 순간, 이 의식의 고착화입니다. 의식이 고착화되는 순간 그 패턴화된 신경망의 발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따라서 나의 행동과 사고 습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이나 속도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저 사람 참 능력 있네 이렇게 있지만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이 공고하게 형성된 틀이 오히려 장벽이 되겠죠. 좀 다르게 사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장애가 되겠죠. 왜냐? 성이 공고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의식의 차원에서는 이 틀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부 감각은 의식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몸에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도 조금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등산을 좀 가시는 분들은 산을 가면 오르락 내리락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몸이 균형이 맞춰집니다. 등산을 한 1시간 정도 하면. 그리고 이제 산에 숲에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소리, 특히 물소리나 바람소리, 산새 소리는 내추럴 사운드라고 해서 사운드 테라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융합시대 내계 입문에서 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어, 우리가 각청 주파수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를 듣는데요. 도심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편향된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죠. 그런데 자연의 소리는 이 20에서 2만 헤르츠를 대부분 골고루 자극해서 자극되지 않는 소리라고 합니다. 사운드 테라피 효과란 건 물소리를 계속 듣고 계시면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걸요? 물소리를 계속 들으면 물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왜냐? 뇌를 자극하지 않으니까. 또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니까. 그래서 뇌가 안정화됩니다. 즉, 감정의 출렁임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면 이런 자연의 내추럴 사운드를 들으면서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이제 이족 보행,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엄청난 몸의 이 감각들이 뇌로 올라가기 때문에 감각, 입력, 운동, 출력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되는 게 예를 들면 등산 같은 겁니다. 그 몸의 순환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신체 순환이 막 일어나는 과정에서 감정적 자극이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아주 감정이 쫙 다운이 됩니다. 생각은 끊기고 감정이 다운되고 그래서 1시간 정도 등산하고 중턱 정도에 앉으면 눈만 살짝 감아도 초기 명상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고하게 된 의식의 틀이 막 이렇게 흐물어지면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게 결국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뇌파로 보면 굉장히 느린 뇌파. 물론 이제 고도의 명상 훈련자들은 안마파 동조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느린 뇌파에서 이완된 집중 상태가 형성이 돼서 아주 좋은 이 뇌의 변화가 있게 되죠. 근데 그 순서를 잘 보시면 야선 신체적인 순환, 감정의 스탑,
그리고 이 무의식의 문을 여는 네,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데 일상의 도심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형태죠. 네, 이게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럼 이런 인간의 뇌의 특성을 네, 더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 가로등 불빛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사고의 영역을 확장할까? 의식의 자유로움이 창조성 발현의 핵심인데, 이거를 가져가는 게 바로 이제 내부 감각인데요. 틀을 깨트리는 거, 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가로막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팝콘 브레인, 2024년에 브레인 락. 정보의 종속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식이 외부 방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인간 고유 역량은 다운되는 거죠. 즉, 외적 역량은 더없이 밖으로 향하는 거고, 이 내적 역량으로 돌아보려면 의식을 일단 몸으로 당겨야 되는데, 계속 이런 스크린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인간의 고유 역량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내부 감각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이제 조건은 갖춰진 거죠. 의식을 좀 몸으로 당기자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네. 서구에서 이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어떻게 해가느냐를 잘 사례를 몇 가지 들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혁신가들은 최고의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이런 첨단의 기업들이 기울이는 노력 속에 이 내부 감각의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즈덤 2.0은 이제 아주 유명한 지금 실리콘밸리의 최대 연례 컨퍼런스 이름입니다. 위즈덤 1.0이 아니라 2.0, 뭔가 새로운 지혜를 얻자. 이것은 이제 워낙 IT 기업들이 남과 다른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체계적인 인지학습 체계 안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겠죠. 왜냐? 인지학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틀을 갖추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쌓으면 쌓을수록 또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창의성이라는 건 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올린 탑 위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네, 일부의 혁신가들처럼. 왜냐? 그 틀이 또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지식이 아주 높고 그 아주 전문가는 많지만 그거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신경망의 틀이 더 공고해지니. 나이가 들어서 유연한 사람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오픈마인드 갖기 어려워요. 근데 위즈덤 2.0은 그러한 틀을 깨트리고 뭔가 그 너머의 영감, 통찰, 연결성, 창의성, 이런 또 회복 탄력성, 또 이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키우자고 했던 그 답을 어디서 찾고자 했냐면 바로 동양의 메디테이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구글에서 이 가장 유명한 Search Inside Yourself, 이걸 바로 이 내면 검색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쓰시는 전 세계 검색의 모든 나라의 1위 검색은 구글이죠. 딱 두 나라를 빼고 중국은 바이두, 한국은 네이버. 네, 한국은 그 검색 시장을 1위를 안 뺏긴 나라입니다. 특이한 나라예요. 북한도 구글이 1위라고 들었습니다. 서치 인사이드 요스, 내면 검색이라는 걸 구글에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구글의 직원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뭘 개발하냐? 여기 보이시는 감정 조절, 정서, 지능, 리더십, 그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뒀는데 이거를 개발하는 걸 동양의 명상을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왜? 의식,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서구 사회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서구에는 명상의 역사가 없잖아요. 호흡법이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심신 이원론의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가 쉽지 않죠. 서구가 명상을 인정한 건 90년대 후반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뭔가 명상을 하고 하는 게 몸에 변화를 줘? 인정할 수 없죠. 데카르트의 세계관에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근데 구글이 이걸 도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명상이 중요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뇌과학으로 본 명상의 효과성을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뇌과학자를 제일 처음 초대를 하고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 EQ, 감성지수, 맨 마지막에 티벳 고승들을 불렀죠.
그리고 이제 마인드풀리스 개발자 존 카바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마인드풀리스는 동양의 이제 불교 명상의 원리가 속으로 건너가면서 그거를 이제 접한 MIT의 존 카바친이라는 교수가 MBSR, 네, 마인드풀리스, MB, 베이스트, S, 스트레스 리덕션, MBSR이라고 프로그램을 셋업한 겁니다. 뭘 위해서? 스트레스 리덕션, 스트레스를 줄이는 목적의 마음 챙김이라고 아주 브랜딩을 잘했어요. 그 스승이 숭산 스님입니다. 우리나라 조계종의 존 카바친 교수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70%를 거의 하고 있는 마인드풀리스가 불교 명상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든 서구에서 세팅한 프로그램인데 심리학에 엄청나게 쓰이고 있죠. 서구 심리학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됐고요. 뭐 아주 대표 저널도 마인드풀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유념할 게 마인드풀리스, 정적 명상이 명상의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인드풀리스는 뭐가 없을까요? 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는 얘기를 네, 이어가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도 몽타는 저도 인연이 조금 있는데요. 2013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처음을 방문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제가 브레인 잡지 편집장으로 그 당시에 한국내과학연구원에 있었는데 브레인 잡지 인터뷰 요청을 해당 출판사에서 해왔습니다. 네, 어, 명상을 과학으로 접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였는데 지금 저 차더몽탄 앞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편집장으로서 갔는데 저기 책을 보시면 혹시 영문책이 뇌파진동 명상입니다. 여기 아마 뇌파진동 명상 경험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이 영문판 책도 드리면서 처음 딱 앉아서 첫 질문을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구글에서는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과연 세계 첨단의 1위 기업인 구글은 동양 명상을 어떻게 인식할까? 이런 내면 검색 프로그램까지 만든 걸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했는데 하다멍탄이 앉자마자 저한테 한국은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저한테 먼저 했어요. 네, 일격을 당한 거죠. 궁금했던 겁니다.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구글조차도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걸 당시에 뭔가 약간 수행하는 뭐 이런 차원,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약간 스트레스 관리 정도? MBSR 자체가 스트레스 리덕션이니까. 근데 이 구글의 차도 몽타는 이거를 더 점프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이 스트레스 이완이 자기가 명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거는 아주 그냥 베이스고, 이거 역량인데, 이거는 두뇌 훈련인데, 해서 리더십, 정서지능,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에 너무나 명상의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지 종교적 수행이나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명상을 소개한다는 건 자기가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내면 검색으로 만들고 감성지수 EQ, 감성지수 다니엘 골먼도 초대해서 EQ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인드풀리스 플러스 EQ 기업의 어떤 역량 증진으로 셋업한 게 이 내면 검색입니다. 이게 또 한국에도 역수입돼 가지고 한국의 기업들도 많이 도입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답답할 노릇이죠. 명상의 종주국은 아시아입니다. 한국과 인도가 대표 종주국인데 이게 뭐 불교의 명상 원리를 가져다가 셋업을 잘 해가지고 정적 명상에 기반을 둔 이런 것들이 구글의 브랜드를 타고 한국으로 역수입되면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좋습니까? 네, 명상의 종주국인 나라에서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뭐 구글이 아주 브랜드가 크긴 하나 그렇게 돌아서 하고 막 환호를 하고 하는 그 장면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인터뷰도 하긴 했지만 네, 좀 아쉬운 면이 많았다. 자, 세계적인 석학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틀을 깨트리고 이런 내부의 어떤 역량을 높이고 내적 역량을 높이고
그 핵심인 내부 감각을 깨우는데 뭘 쓰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뭐지? 우리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한국이 이런 학습 기제가 워낙 충만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너무나 유명한 프랑스의 그 작가죠. 개미, 뇌, 네, 한국 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전생이 한국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이 한국을 올해도 방문했었는데, 예전에 한국 방문을 했을 때 이 인터뷰에 했던 얘기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의 원천은 뭐냐? 당신의 이런 브레인 파워의 원천은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이 답을 잘 보세요. 이게 서구적 사람의 관점인지 깊은 호흡을 통해 뇌를 벗어나는 확장을 자각할 수 있다. 설탕 맛을 통해 설탕 맛을 배움, 지식을 통해 알 수는 없다. 의식의 확장과 호흡을 통해 말을 넘어서는, 언어를 넘어서는 걸 얻게 된다. 언어로 내부 감각이 개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언어로 계속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나무 앞에서 나무 뿌리를 느껴보고, 필링이죠. 느낌. 나뭇가지로 올라 햇빛을 받는 느낌. 나무가 되어보면 일체화, 감정이입을 통해 의식의 확장을 경험한다. 이것을 크게 보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가는 거, 느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서구 사람들이 그런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네, 호흡 얘기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베르나르가 그때 인터뷰했던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자기는 최고의 뇌 몰입도를 이끄는 딱 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약간 루틴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깊은 호흡, 또 이런 명상, 또 이런 시간에서 고도의 몰입도를 이끌게끔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하는 저런 경험들을 일상에서 갖고자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저런 감각을 키우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왜 없죠? 이것이 한국이 갖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라면 강점인데요. 거꾸로 저런 사람들이 저런 걸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또 인물들을 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유명한 명상가죠. 아마 여러분 오른쪽 사진 보셨을 겁니다. 어, 20대에 백만장자가 되고 나서 그 스티브 잡스의 집을 방문을 그때 코카콜라 사장을 아마 그 애플 대표로 영입하고 나서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스티브 잡스의 집의 사진이었습니다. 잡스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차와 음악과 텅 빈 공간뿐이다. 예, 여기에서 영감과 몰입을 이끌어냈죠. 사물 개념의 단순화, 미니멀라이즘이 그 애플의 아주 핵심 아닙니까? 단순화하고 단순화하는 거, 복잡도를 낮추는 거, 그리고 기존 틀을 파괴하고 창조하는 거. 이 스티브 잡스의 이 브레인 파워에 이런 훈련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서구의 훈련에 없잖아요. 서구의 역사에 없잖아요. 네, 어디서 왔을까요? 사후에 알았죠. 네, 스티브 잡스의 아주 유명한 결혼식 주례 사진인데요. 주례의 어떤 승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네, 이분이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영적 스승, 오토가와 고분 선사입니다. 일본의 젠의 마스터죠.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이제 많이 정신적 방황을 10대 때 했죠. 10대 때 하고 그 인도에 여행도 갑니다. 인도 구루를 만나기 위해서. 한 6개월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답을 찾지는 못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집으로 왔는데 그게 75년이었고요. 75년에 당시 일본의 경제적 파워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 파워가 들어가면 문화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문화의 측면에서 네, 하이쿠 선원이라고 하는 일본의 젠이 상륙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오토가와 고분 선사와 첫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애플을 창립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화에 의하면 젠에 귀의하고 싶다라는 그거를 했다고도 합니다. 일본의 젠에 귀의하고 싶다. 당시에 오토가와 고분 선사가 기업가의 길과 구도의 길은 다르지 않으니 너는 기업가를 통해서 너의 깨달음을 전해라. 너의 각성을 전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애플을 창립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실제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할 때 주례를 자기 스승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2002년에 이분이 사망할 때까지 평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브레인 파워는 어디서 왔습니까? 네, 우리가 아시아의 동양의 사람으로 잊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우리 전통의 국가인재 교육 방식을 보면 지덕체가 아니었죠. 고구려 어떤 벽화에 공부하는 벽화가 있습니까? 과거 제도가 들어온 거는 고려시대인가요? 뭐 이때입니다. 네, 우리는 호연지기를 길렀어요. 채덕지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심신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수행하는 걸 국가인재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적 교육에서 잃어버린 건 뭔가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네, 몸으로부터의 회복이 그리고 몸에 잃어버린 감각을 깨우는 것. 그것이 하나가 합쳐져야 됩니다. 지덕체와 채덕지가 합쳐지고 심신쌍수에 기반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간의 고유의 감각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한체육회에 연수 특강을 갔었는데 우리 40년을 제패한 페이양군 관역까지 거리가 70m라고 하는데요. 관역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어떤 감각이 네, 이거를 10점, 9점, 8점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러닝으로 뭐 심폐지구력을 증가시킨다거나 8km 정도 자꾸 뛰는 것도 괜찮고. 고요 속의 파도라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은 북해도입니다. 네, 네. 어, 그 대한체육회 작년에 연수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대표급 정도 되면 이렇게 70m 관역에서 이렇게 딱 자세를 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놓죠. 그런데 화살은 관역에 도달하지 아직 않았어요. 손을 놨을 뿐인데 이 손을 딱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이 화살이 10점, 9점, 8점, 7점인 걸 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죠? 관역이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 정확도가 사실 국가대표급 정도 되면 거의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있길래 화살을 손가락을 튕겼을 뿐인데 알겠습니까? 그 미묘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은 외수용성 감각이 아니죠. 엑스트로셉션, 뇌 바깥에서 들어오는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이것은 이제 20세기에 우리가 감각이 오감이 감각의 전부라고 했을 때 알아차렸던 그렇게 인식했던 감각은 오늘날 의학에서 과학에서는 외수용성 감각이라고 합니다. 어, 양궁 선수들이 알아차리는 감각은 내수용성 감각이. 하나가 내수용성 감각인데요.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여기 같이 얘기를 드리면 고유수용성 감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크게 보면 내부 감각이에요. 신체 내부의 감각이고, 이것은 이제 위치, 자세, 방향, 운동에 대한 감각인데요. 이 고유수용성 감각과 수용성 감각이 뭐 크게 보면 내부 감각인데 이 양궁 선수들이 팔씨를 딱 당겼을 때 그 자세가 있겠죠. 그리고 그 호흡의 정도가 있겠죠. 또 몸에 떨림이 있겠죠.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십만 발을 쐈을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속에서도 뭔가 안정된 어떤 지점이 있겠죠.
그걸 느끼는 감각이 있겠죠. 네, 우리 두정엽의 고유 감각 기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몸에서 올라오는 내수용 감각, 그리고 기본적으로 밖에서 또 일부 들어오는 감각, 바람의 물결들이 있겠죠. 그런 감각이 합쳐져서 아주 세밀하게 이 감각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딱 당겼을 때 정확한 나의 호흡과 숨결과 이런 미세한 것들이 딱 맞아질 때 손가락을 탁 튕긴다고 해요. 그때 튕길 때 그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때 10점, 9점, 8점을 알겠죠. 그렇게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뇌가 아는 거죠. 이 감각이 이 양궁 선수들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훈련들, 저는 K-팝 아이돌도 이 감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미세한 차이를 알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똑같이 춤추는데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요. 네, 뭐 똑같은 춤사위 같은데 미세하게 알고 본인도 알고 평가하는 사람도 알고. 네, 우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요즘에 제가 싱 어게인 4를 보고 있는데 이제 시도 많이 봐서 뭔가 차이가 느껴져요. 그 에너지도 느껴지고요. 네, 뭔가 무대를 장악하는 것도 느껴지고, 약간 단조로운 것도 느껴지고, 가수의 보컬에 뭔가 미세한 느낌도 조금씩 느껴져요. 이런 감각이 다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죠. 왜? 몸을 쓰지 않으니까요. 자, 내수용성 감각과 외수용성 감각은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기질 경로가 다릅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 인트로셉션 감각은 많이 이제 연구가 한참 돼야 됩니다. 네, 워낙 복잡해요. 외수용성 감각은 뇌에 대한 기제라 심플합니다. 네, 5가지 오감에 대한 영역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상당 부분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내수용성 감각은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이라 아직은 이게 면밀하게 다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뇌신경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미주신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율신경도 있고 복잡잖아요. 그래서 몸은 복잡습니다. 이 신호 전달 체계가. 그래서 하지만 분명한 건 결국은 뇌로 들어와서 경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몸의 감각은 결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체온을 느끼고 호흡의 미세한 차이를 느끼고 그리고 에너지 감각을 느끼고 여기 이제 에너지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즉 의식이 밖으로 향하는 외부 감각에서 내부 감각의 회복으로 넘어와야 내부 감각 개발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을 두드리는 것부터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네, 이런 것부터 몸으로 의식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몸을 굉장히 낯설게 바라보잖아요. 네, 낯선 타인처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자, 이제 그럼 명상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상은 과학적으로는, 원래 용어 자체가 메디슨에서, 약에서 나온 거라, 옛날 동양의 고대 수천 년간 메디테이션 자체가 이런 치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의학과 과학으로 좀 이렇게 그냥 쓰여지면서 마치 스트레스 관리하는 무슨 방법처럼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보면 이완된 집중 상태에서 이완된 집중, 몰입, 통찰, 영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요. 명상은 기본적으로는 의식 상태의 변화인데 의식이라는 건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 공간, 인간. 자, 그런데 시간은, 공간은, 인간은 시와 시의 사이, 공과 공의 사이, 시간, 공간, 인간 사이에 의식의 현상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한자로 보면 시간은 시와 시의 사이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의식이 계속 밖으로 향하고 흩어져 있냐면, 네, 과거에 망상을 하고요. 미래에 쓸데없는 걸 떠올리고요. 이쪽 시간, 저쪽 시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상의 기본 시작은
지금입니다. 지금. 네, 공과 공의 사이죠. 저쪽 보고 저쪽 생각하고 이쪽 생각하고. 그 공간은 내가 있는 지금 여기겠죠. 그럼 시간과 공간 사이에 인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상호작용을 무수히 하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의식의 어떤 집중을 위한 명상의 뭐 시작이라면 시작은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이나 어디에 집중을 해야겠습니까? 나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마인드풀리스의 모든 시작은 지금 여기 나에 집중하는 것. 집에 불을 껐나, 문을 잠궜나,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과거에 내가 이랬지, 저랬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일단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계속 지금 여기 나만 집중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마인드풀리스 차원에서. 네, 우리는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과 비전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떠올리기 전에 지금 여기 나의 의식을 붙들어 매고 0점을 조정한 다음에 아주 깊은 명상 차원에서는 어떤 꿈을 꾸고 이루고 싶은 상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식이 흩어진 상태에서 내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망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는 명상의 시작이나 이 훈련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네, 과거를 성찰할 수도 있고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를 네, 풀어헤칠 수도 있고요. 또 미래의 어떤 나를 상상하면서 이루고 싶은 꿈을 떠올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상상, 심상 훈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심상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냐는 지금 정신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진 정신을 본래 자리로 갖고 오고 나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야 이제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고 나면 이제 이 명상의 방향성은 몰입과 통찰과 영감 같은 고도의 의식 상태로 발전될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가치를 깨닫는 거죠. 나의 가치를 깨닫고 의식 확장을 통해서 내적 역량을 개발하는 바로 내부 감각 훈련입니다. 자, 여기에서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신문에 한번 적기도 했는데, 여기 오늘 그 참여하신 분들은 좀 명상의 단계와 흐름을 또 한국인으로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마음 챙김, 움직임 명상, 그리고 에너지 명상, 이렇게 주제로 한번 칼럼을 적었는데요. 전 세계의 가장 보편적인 명상은 정적 명상입니다. 즉, 어,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죠. 그러니까 마음 명상이에요. 그냥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바디 스캔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네. 이것이 이제 거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부가 작년에 마음 챙김, 네, 동아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이제 교육 현장에 도입시킨 거죠. 왜냐? 감정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 조금 그 잘못했다기보다 인식이 좀 부족한 건 뭐였냐면, 마음의 감정의 시작이 뭐라고 했죠?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이 정적 명상 상태를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현재 WHO에서 진단하는 현대인의 자율신경 불균형 비중은 70%입니다. 즉 70%가 자율신경이 불균형하다. 자율신경 불균형은 뭘 의미하느냐? 교감신경은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 원래대로 돌리는 부교감은 퇴화되어 있는 겁니다. 교감이 늘 높기 때문에 늘 긴장되고 조금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어깨도 막 강철 어깨고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에요.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 명상의 기본은 부교감 기능의 퇴화를 되돌리는 데 있는데 자율신경의 불균형 상태에서 정적 명상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동아리가 학교 현장에 많이 생겼는데 교사들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사들 요즘에 상태가 좀 쉽지 않으시잖아요. 아이들은 더 어렵죠. 아이들이 예를 들면 뇌파를 측정할 때요.
이 배경 뇌파라고 외부적 자극이 없는 뇌파를 특정하는 게 있는데 연구하려면 한 3분은 측정해야 되거든요. 1분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1분을 가만히 있으면 몸을 막 비틀어요. 스파크가 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정적 명상은 사실은 동적 명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K 명상의 기본은 사실은 동적 명상이 기본이에요. 이게 기공의 형태죠. 이게 동적 명상. 뇌파진동 명상도 그래서 동적 명상과 정적 명상의 결합 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작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 명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동적 명상 단계로 가야 되고요. 최소한.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하이 레벨은 바로 에너지 명상입니다. 네, 이 에너지의 원리 체계를 아는 우리나라는 이제 단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인도에는 차크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양손에 이 장심혈, 그 양 발바닥 아래에 용천혈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는 외 단전. 몸 안에는 이제 하, 상중, 하단전이 있습니다. 네, 인도에는 1에서 7 차크라가 있죠. 이 에너지 원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명상이 가장 하이 레벨 내부 감각 훈련의 핵심이죠. 또 방법론적으로는 진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식 명상에 대해서 조금은 더 언급을 드리면 저희 내교학과에는 이제 내교육 명상 과목을 두고 인도에도 막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신이 아니라 정기신이죠. 네, 우리는 삼원 사상이 기본입니다. 천지인, 정기신, 성명정, 뭐 이렇게 다 원리 체계가 삼원인데요. 그래서 현대적인 뇌교육학의 표현으로는 쓰리 바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지컬 바디, 육체, 에너지 바디, 에너지체, 스피리추얼 바디, 정보체. 자, 그럼 우리는 정과 신이 아니라 중간에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기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전도 우리 여러분은 배꼽 아래 하단전, 이 생식기가 있는 이 에너지 센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되겠죠. 그러면 정은 하단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 에너지가 있는 곳이죠. 정은 충만해야 된다. 정이 충만하지 못하고 넘치거나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은 충만하다. 기는 우리가 엄지로 여기 가슴 사이에 눌러보시면 굉장히 답답하고 아프고 누르면 아픈 분들, 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어깨를 꾹 수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보면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여기 누르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여러분들 답답할 때 이게 가슴을 막 두드리죠? 그 부분이 이제 중단전 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통하지 않고 막히면 마음이 답답하듯이 이 에너지가 흐르지 않으니 네, 남을 뭐 되돌아볼 겨를도 없죠. 내 문제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 기장이 안 된 사람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이에요. 자기 문제 쳐다보기 바쁘니까 배려심이 있기가 쉽지 않죠. 이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는 장해야 된다. 그리고 신은 네, 인당혈 밝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 선조들은 정충, 기장, 신명의 의식과 에너지의 상호 원리 체계를 가진 것을 고대 한국에서 네, 선도에서 이미 제시를 해뒀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과학이에요. 네, 또 여러 또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 체계를 기반으로 현대화된 게 내교육 명상으로 또 교과에서 별도로 이런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조금 체계화되면 어떤 기제로 나아가기를 원하냐면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 몸은 내다, 나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몸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가 활용하는 거죠.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 나는 요즘에 너무 우울해. 너무 화가 나. 내가 우울합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죠. 네,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깊은 심연에 마치 바다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날씨가 바뀐다고 그걸 마치 하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K 드라마 보면 주인공의 나를 막 투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심리학에서도 그 이렇게 빼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분리는 기본인데
세차게 흐르는 강의 물줄기를 바라보는 뚝에 있는 사람이 될 거냐. 강 아래 들어가서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냐.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냐. 감정의 시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체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체의 감각을 깨우는 계속 훈련을 하면 그 신체의 항상성 자율신경의 그 지점을 기반으로 미세하게 출렁이는 감정의 출렁임을 바라보는 나라는 주체가 느껴지면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구나. 그렇게 일어나는구나를 알게 되죠. 파도가 치는구나. 오늘은 비바람이 치는구나. 오늘은 구름이 꼈구나. 왜? 나의 하늘과 나의 바다는 원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이런 단계로 내부 감각을 단계별로 이렇게 높여가는 겁니다. 시작이 어딥니까? 몸이죠. 네, 내교육에서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몸에서 감정,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니까요. 자, 이것을 이제 내부 감각 개발로 훨씬 현대적으로 체계화한 게 바로 뇌교육의 원천 기술인 뇌운영 시스템입니다. 뇌와 컴퓨터는 달라요. 왜냐? 컴퓨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를 공급해서 하드웨어 외형과 이런 딱 그 스펙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그냥 돌리는 건데 하드웨어의 스펙을 넘어가기 어렵죠. 기본적으로. 자, 인간의 뇌는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마음이고 뇌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라고 보면 에너지는 에너지가 있죠. 여기 컴퓨터의 전기 에너지처럼 우리는 ATP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막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자, 그런데 뇌는 컴퓨터와 다른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즉 마음의 행위가 몸에 자극을 받아서 이 뇌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뇌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바꾸고 하드웨어가 또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동시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뇌의 차이인데 이 변화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역량도 높아지고 하는 거고요. 잠재성을 개발하는 건데 컴퓨터가 운영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 TV가 다 OS가 있어요. 모든 디지털 기기는 운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컴퓨터를 만든 인간의 뇌에도 당연히 운영 시스템이 있겠죠. 있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이 인간의 뇌가 본래 갖고 있는 뇌 운영의 원리 체계, 인간의 뇌의 본질적인 탐구를 기반으로 이것을 단계별로 체계화한 게 바로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가 각각 중요해요. 핵심이 뭐라고요? 브레인입니다. 뇌가 코디네이터니까. 뇌 자체가 지금 인류 사회에서는 21세기는 변화의 열쇠가 뇌니까 여기서는 바디가 아니죠. 몸과 마음의 총사령탑은 브레인이니까. 그래서 이 핵심은 첫 번째 브레인, 그리고 두 번째는 오퍼레이팅입니다. 결국은 이 엄청난 뇌를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퍼레이팅이 중요하다. 네. 오퍼레이팅을 안 하면 주어지는 대로 오퍼레이팅이 됩니다. 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걸음을 걸을 때 뇌가 엄청나게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사용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근데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네, 목적지가 있느냐? 네, 그냥 가느냐? 서울에서 KTX 타고 부산에 가면요. KTX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각 같아요. 영화 보는 사람, 자는 사람, 수다 떠는 사람, 먹는 사람. 이게 복잡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어떤 태스크 수행을 위해서 복잡계로 쓰여져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밖에서 보는 KTX 기차는 어떻습니까? 한 방향으로 달리잖아요. 이거는 복합계라고 합니다. 방향성을 갖도록 뇌를 운영하는 거죠. 이때는 목표가 필요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그 메서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팅이 중요해. 내가 나의 뇌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쓰여지게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시스템. 네, 시스템이 또 중요해요. 내가 운영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누가 운영을 하느냐?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나의 뇌가 알아서 운영이 되는 거죠. 왜냐? 여러분이 그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뭐 심장박동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뇌는 엄청난 코디네이터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앞까지 가는 거예요. 잘 훈련하고 잘 자극을 주고 잘 정보를 줘서 네, 거기까지 문 앞에까지 딱 트리거를 쏘면 그 다음은 나의 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이 뇌운영 시스템은 뇌교육의 원천 기술이고 뇌교육학과의 커리큘럼의 방향도 이 5 스텝에 따라서 되어 있고요. 1단계 보시면 뇌감각 교육입니다. 감각을 깨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감각을 깨우는 걸 더 고도화하고 더 무의식적으로 더 깊게 가져가고 이런 내재적 훈련을 계속 해야 유연화, 정화, 통합, 주인되기까지 갈 수 있다. 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네, 한 10분 정도 제가 이제 이 의식의 틀을 깨트려야 되는 조금은 더 다차원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네, 46억 년. 네, 46억 년과 30만 년은 네, 지구와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의 나이인데요. 엄밀하게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틀이 갖춰진 게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네, 뭐 그런 생각 무심코 하잖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태양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도는 건 지구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 거죠. 그리고 23.5도인가요?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거죠. 낮밤이 바뀌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는 태양이 어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집니까? 네,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현실과 이런 실제로 느끼는 건 다릅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 30만 년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어떻게 이런 지구라는 행성에서 적응 진화를 위해서 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뇌는 왜 그러면 어떻게 적응 진화됐을까를 느끼면 자, 몇 가지 사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가 회색이 진하고 아래가 밝죠? 자, 중간에 제가 검은 띠를 넣을게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두 가지 색이 같이 보이시죠? 왜 이렇게 보이죠? 분명히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데, 네, 띠를 넣었더니 원래 똑같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왼쪽 아래 불룩 튀어난 그 바위 보입니까? 네, 이게 바위의 형인데요. 불룩 튀어났죠. 자, 이거를 180도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시죠?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이십니까? 앞에 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는 블룩, 하나는 뭔가 움푹 들어간 걸로. 왜 이렇게 보이죠? 내 눈이 잘못됐나요? 네.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뇌를 갖고 있다는 건, 음,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런 말은 엄밀하게는 좀 과학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가 보는 세상과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같습니까? 네, 고양이는 기본 생명이고요. 여러분은 인간은 천연색을 보죠. 현상계는 그대로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죠? 눈이 본다. 한때 20세기에 시각장애인을 다 이렇게 치료하려면 인공눈을 만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인공눈을 만들면 눈이 안 보이니까 인공눈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보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요. 눈이 보는 게 아니죠. 눈은 카메라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과 저를 보는 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왼쪽에 그림이 있죠?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상이 맺히면 저를 볼 수 없어요. 상이 맺혀서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신경으로 정기신호로 바꾸고 시상, 살라무스, 중계소에서 지각 중추로 보냅니다. 지각 중추는 어디에 있느냐? 부두엽에 있습니다.
예, V1, V2, V3, V4 쫙 있습니다. 그럼 후두엽에 있는 시각 중추에서 망막을 통해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3D로 띄워주게 됩니다. 2D로 들어온 정보를 여러분의 뇌의 뒤통수에서 후두엽에서 3D로 띄워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지금 볼 수 있어요. 눈이 보는 건가요? 뇌가 만든 상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눈이 아니라 뇌가 만든 3D 상을 보고 있는 거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인간은 20에서 2만 헤르츠를 듣는데요. 또 우리가 40에서 700 나노를 보는데요. 자외선 못 보시잖아요. 적외선 못 보죠. 빨주노초 파란보 이 전체만 봅니다. 아주 적은 영역이에요. 전체의 전자기파로 보면.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파의 아주 일부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일부 볼 수 있는 걸 인간 중심으로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네, 라고 만든 거고요. 여기 바깥에 빨간색 위가 적외선 우리 투시 카메라에 쓰는 거예요. 못 보잖아요. 인간은 즉 인간의 뇌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만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뇌가 3D로 띄워서 거기에 기존의 정보를 얹혀서 보고 있는 거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청각 피지를 통해서 이것들을 듣게 만드는 거죠. 뇌가 듣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철 그 유명한 우리 불교의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무나 과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사람들은 산을 산으로 보면 되는데 각자의 경험치와 감정적 기억을 더 씌워서 보죠. 필터링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나는 겨울산이 좋아. 나는 단풍산이 좋아. 나는 산이 싫어. 그냥 눈앞에 있는 현상적인 산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왜 뇌가 만들어낸 정보를 기반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니까요. 네. 이 말의 느낌이 오십니까? 네. 그래서 전시관, 본질을 이해하려면 의식의 0점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뭔가 이런 상호작용의 어떤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 체계가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뇌 속의 어떤 정보 체계로 네, 보고 듣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0점의 상태로 내부 감각을 회복하고 키워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가지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네, 그래서 20세기 이제 외부 감각에서 내부 감각으로 넘어오는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것을 그래서 이제 배우는 체계적으로 이런 대학과 대학원이 만들어져 있는 건 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뇌과학은 늦었지만 뇌활용 분야에서는 이런 내적 역량 개발, 내부 감각 개발, 인공지능의 인간 고유의 기제를 배우는 네, 하는 내교육의 학문화를 만든 대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국가공인 자격 체계로 체계화한 브레인 트레이너를 이제 커리큘럼과 연동해서 배우는 부분도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얘기 드렸던 이 내부 감각 개발은 한국 고대의 선도의 원리 체계를 체계 학문화해서 이런 역량을 높이는 또 훈련법들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을 갖고 있는 건 이 뇌 철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구는 20세기 들어서 뇌를 얘기했죠.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 보면 뇌 얘기가 없거든요. 이 마음을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강제 이뇌. 이거는 2008년도에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뇌교육 컨퍼런스에서 네, 이 당시의 PT입니다. 네, 저희 대학의 설립자이신 일지이승원 이사장님께서 이 발표할 때 쓰셨던 PT인데 강제 인해 내릴강 있을제 너희 할 때 머리 할 때 내자 이미 너의 머릿속에 내려와 있다. 이게 고대 한국의 올드 텍스트 3일 신고라는 문헌에 이 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참석했던 이 미국의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네 나라는 뇌과학은 늦었는데 뇌에 대한 해안과 통찰은 우리보다 오히려 앞서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교육 학문 체계가 정립될 수 있었던 역사 문화적인 또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12월에 3강에 걸쳐서 했는데요. 네, 오늘 좀 마지막
좀 이런 내교육 공부 체계를 학습할 분들 추천을 드립니다. 글로벌 사이버대는 현재 최근 2년간 입학이 100%인 네, 명문 대학이고요. 사이버대 브랜드 평판도 10개월 연속 1위를 했고 거기 핵심 경쟁력이 내교육입니다. 3강 때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호기심으로 그냥 막 지원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어차피 이제 입시가 굉장히 그 명문으로 잘 되는 측면에서 보면 진짜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성장의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좀 체계적인 내교육 공부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등록금도 뭐 요즘은 경제적인 지원이 대학이나 나라에서 많기 때문에 뭐 10명 중에 한 8분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 함께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은 또 시간을